국방부 출입하고 있는 취재하고 있는 김문경 기자와 양욱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저희가 중요한 장면을 봤는데요. 군 병력이 철수하는 것처럼 보였단 말입니다. 물론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철수를 하는 것이라면은 작전이 종료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도 가능한데요. 저 지역이 지금 그 대치하고 있는 곳과 얼마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인지 혹시 알고 지금 계십니까? 정확한 위치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겠는데, 일단 인원들이 대부분의 많은 인원들이 왜 필요하냐면 차단선을 설정하는 데 필요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안에서 진압하는 것은 아마 특공연대나 이런 인원들이 가서 작전을 할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병력이 뒤로 빠진다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를 상정할 수 있겠지만은 체포 작전이 어느 정도 끝나서 차단선을 더 이상 설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상황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병력이 너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교대를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지금 타이밍상 지금 한참 작전하고 있는데 차단 병력을 교대할 이유는 좀 없어 보여서 어느 정도 상황이 좀 정리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오전 8시쯤 이 수색대가 임병장을 2차 발견했고, 임병장이 아버지와 통화하고 싶다고 얘기해서 휴대전화를 던져줘서 아버지와 통화를 한 뒤에 심경 변화가 조금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통화는 끝났지만 확성기를 통해서 투항을 설득 중이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진전된 상황이 곧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예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문제는 이제 군이 무리해서 수색 작업을 하지 않겠다는 게 어제까지의 방침이었거든요. 네. 휴대전화를 던져서 임병장이 받을 정도 상황이 됐다면 임병장이 은닉해 있는 위치까지 정확하게 군이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포작전에 나서지 않는 이유는 최대한 임병장을 설득해서 자진해서 투항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놓겠다. 그렇게 된다면 어제와 같은 그런 불상사, 그러니까 그 수색 과정에서 이제 소대장이 총상을 입는 그런 상황도 안 생기고요. 원만한 상황에서 이제 임병장을 체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마련되기 때문에 어찌됐든 지금 상황은 임병장이 심경이 변화를 일으킨 상황인 거 맞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시간을 좀 더 지켜보고 임병장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통화를 시작했다는 것이 8시 40분이거든요. 지금이 10시 14분이니까요. 1시간 30분이 넘게 흘렀습니다. 네. 그리고 부모님과의 통화는 일단 끝났는데 그 다음에도 어떤 행동에 나서지 않고, 그렇다면은 좀 더 길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장기화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게 그렇습니다. 이제 이 부모님이 얘기를 한다는 것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 일반적인 감성으로서는 부모가 설마 얘기하는데 거기다 대고 어떤 행동을 하겠느냐, 뭐 이런 생각일 수도 있지만은 뭐 사람에 따라서는 되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더 자극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뭐 현재 상황에서 뭐 울면서 통화할 정도였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부모님과의 통화가 이 임명장을 좀 안심시키는데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사실 되게 언제나 그런 것이 이렇게 무장 탈영병들이 탈영을 하고 나면은 되게 그런 고민에 빠집니다. 내가 자살을 할 거냐, 아니면 투항을 할 거냐, 이런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여태까지 사례들을 봐도 뭐 예를 들어서 1980년도 로얄 호텔 뭐 인질극 같은 것도 135명의 인질로 잡은 다음에 그 병사 둘이 이제 서로 잡고 있다가 병사 하나가 한 병사를 이제 쏜 다음에 제압을 하고, 야, 이거 내가 자살을 할까? 아니면 투항을 할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 이 부모님과의 통화가 아무래도 이 본인이 자살보다는 좀 이렇게 어떤 투항 쪽으로 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어느 정도 되긴 할 겁니다. 부모 앞에서 이렇게 자기 목숨을 끊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그닥 많지 않을 테니까 좋은 좀 결과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토요일 밤에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난 지 지금 한 38시간 벌써 하루가 훨씬 지났는데, 지금 배도 고프고 심정적으로도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어떤 쪽으로 설득을 해보는 게 좀 상황을 종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을까요? 지금으로서는 이제 부모님 이외에는 특별히 설득을 할 만한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군에 대해서 상당한 반감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행동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부모님이 설득을 하는 게 좋겠고요. 무조건적인 투항을 권유를 하고 나와서 자세하게 같이 한번 얘기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임병장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그 응어리진 마음들이 조금씩 풀어지면서 투항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임병장의 심리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울면서 통화했을
했을 정도라면은 그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 정도로 상황이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 또 판단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울면서 통화를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전해진 것은 울면서 통화를 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얘기해서 던져줬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이제 어찌됐든 그런 상황이었다면은 임병장의 심리 상태가 고르진 않다는 거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랬을 수도 있고, 부모님이 옆에 계시다는 그런 마음에서 이제 눈물을 흘렸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말 그대로 모든 걸 포기하고서 그런 눈물을 흘렸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해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군도 쉽게 지근거리에서 임병장을 관측은 하고 있지만 쉽게 체포작전에 나서지 않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10시 30분, 13분 뒤에 국방부가 공식 브리핑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뭐 생포가 됐다 뭐 이런 속보는 아닌 것 같고 지금까지의 상황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그런 네. 자리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10시 30분에 현장을 연결해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좀 짚어봐야 되지 않나 싶은 부분이요. 우리 군 지금 병력들이 안전한 것이 지금 최우선 과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매우 불안정한 상태고 비정상적인 상태란 말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자, 그리고 총기를 가지고 있고 실탄을 수십 발을 가지고 네. 있고요. 또 실제로 사격을 했었고. 그런데 휴대폰을 던져줄 정도의 거리라면 아주 가까운 거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습니다. 휴대폰이 어디서 날아왔다는 것도 본인이 알 테고 위치를 파악하고 있을 테고. 자, 그러면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일단은 작전을 하는 인원들이 그 차단하는 인원과 작전을 실제 하는 인원은 다르다고 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 임병장이 도망가지 못하게 이렇게 뭐 해당 인근 부대에서 이렇게 차단선을 구축을 하지만은 네. 실제 거기 들어가서 어떤 검거 작전이나 이런 걸 하는 부대는 조금 특수한 성격의 부대. 그러니까 우리 소위 얘기하는 뭐 특수부대에 가까운 부대들이 가서 이제 작전을 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지금 뭐 들리는 바에 의하면 뭐 703 특공연대, 그러니까 3군단에 있는 그 특공 부대가 투입이 됐다. 뭐 이런 지금 얘기도 있고 예. 또한 이렇게 무장 군타를 전문적으로 체포를 하는 헌병 특임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22사단에도 이제 이런 헌병 특수임무대가 있는데 이런 이제 전문적인 인원들이 들어가서 최대한 자신들의 안전을 확보를 하면서 접근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그래도 긍정적인 사인인 것은 예. 이전까지는 계속 총격을 하고 이렇게 저항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다가 네. 전화 통화를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이제 더 이상 어떤 저항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까지는 본인이 깨달은 것이 아닌가. 더 이상 이제 퇴로도 안 보이고. 그래서 이제 물론 여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정말 뭐 예를 들어서 에이 모르겠다. 뭐 최후의 결정이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총을 들고 돌진을 한다든가 이런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최악의 선택 스스로 이제 방아쇠를 가져야 되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좀 이 소위 얘기해서 아주 위태위태한 상황이라고 보습니다 정신적으로는. 네. 그래서 아마 이 부모님과의 통화가 이 본인을 좀 안정시키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예. 현재 임병장이 이 대치하고 있는 수색팀과 대치하고 있는 장소도 좀 어느 쪽인지 궁금하거든요. 혹시 전해진 바가 있습니까? 지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제 마지막으로 교전을 펼치고 나서 네. 임병장이 은닉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 바로 이제 재진검문소 부근이거든요. 네. 아마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임병장이 있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쪽은 명파초등학교 부근에서 멀지 않은 곳인데요. 명파초등학교에서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다라는 게 이제 어제 설명이었는데 거의 평지에 가까웠고 아마 산악 지형이라 하더라도 한 500, 600고지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낮은 이제 산세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그런 상황이라면 뭐 더 이상의 뭐 퇴로는 없을 걸로 임병장도 판단을 하고서 아마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그만큼 우리 군이 이제 물샐 틈 없는 경계 작전을 펼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네. 지금 상황이 제일 중요한데 재진검문소 부근에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과 이제 휴대전화 얘기를 할 정도라면은 일단 파악은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지도는 그제죠. 그제 처음 그 총격을 했었던 네. 그 사고 위치를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곳이고요. 예. 지금 가 있는 곳은 저기서 한 10km 정도가 떨어진 그렇습니다. 더 북동쪽으로 지금 이동을 해 있는 예. 것이죠. 자,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절차는요? 지금 22사단, 그러니까 임병장이 소속돼 있던 사단에서 중앙수사본부가 뭐 차려졌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검거가 되면은 바로 이 중앙수사본부로 신병을 인도를 해서 이곳에서 이제 본격적인 수사 절차에 착수하게 되겠죠. 네. 일단 가장 궁금한 게 범행 동기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제대로 3개월 앞둔 말년 병장이 동료들을 향해서 총기를 난사했는지 네. 이 부분에 대한 이유가 이 수사본부의 수사 결과에서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에서는 어제 오후 오늘까지는 좀 더 취재되거나 좀 더 밝혀진 내용이 없습니까? 국방부에서는 아직 뭐 확실하게 이렇다 저렇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언론들을 통해서 그런 얘기들이 이제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범행 동기를 봤을 때 임병장의 관심 사병이었다.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부대원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개인적인 무슨 문제가 있었던지 이 셋 중에 하나 내지는 세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런 극단적인 그 상황이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찌됐든 모든 그 범행 동기의 이유는 임병장 스스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임병장이 투항을 하는 게 제일 급선무고요.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자신이 그동안 갖고 있던 생각들을 털어놓아야 나머지 범행 동기가 된 부분들도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기소되면 군검찰이 기소하고 군사재판을 받게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임병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A급 관심 사병으로 분류됐던 적이 있는 병사인데 이렇게 GOP의 근무에 배치되고 총기를 쥐어준 데 대해서 군이 너무 안이한 대응이 아니었냐 이런 지적도 많았거든요. 사실은 되게 좀 안타까운 지점이 바로 그런 네. 지점입니다. 이 지금 A급 이 병사, 이 A급 관심사병 같은 경우가 그 뭐 한 300명 정도 된다, 사단에 300명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A급은 제외를 해야 되는데 그럼 B급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B급이 이제 한 5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만약에 이렇게 해서 A급 빼고 B급 빼고 하면은 그야말로 투입할 인원들이 상당히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실 뭐 그렇게 부족하다고 한다면 네. 이걸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본부에서 인원을 새로 줄 거냐 어떤 이런 절차들 같은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거기 안에서 부대를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야, B급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투입을 해야겠다. A급은 안 되지만 아마 이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해당 인원 같은 경우는 A급으로 분류가 됐다가 나중에 적응을 잘하는 것 같구나 해서 B급으로 이제 재분류를 한 것이고 네. 사실 또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뭐 생활을 이렇게 못 해온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데 사실 말년 병장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많이 또 좋아졌다고 그러고요. 예, 또 좋아졌다고 최근에. 그러고 해서 약간 좀 마지막에 그 관리를 조금 소홀히 했었던 점은 없지 않았을까 네. 하는 우려를 해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A급 병사 300명, 그다음에 B급 병사 500명은 22사단 임병장에 속해 있는 곳에 한해서만 숫자가 그렇다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군에서요 정확하게 그 지금 관심 병사가 몇 명인지 이 통계는 없습니다. 중대장이 이제 중위 대위인데 대위선에서 그 관심 병사들을 최일선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정확하게 통계가 없는데 일단 22사단의 통계가 A급 병사가 A, B급 그러니까 좀 문제적 의식이 있는 그런 A, B급 병사가 네. 한 10% 정도 된다. 그런 걸 봤을 때 육군만 해도 한 30여 개 사단이 되는데 네네. 전체를 계산을 한다면 수만 명에 이르는 병사들이 A, B급 병사로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다. 이게 네. 이제 군 관계자들의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지금 이제 상황에서 해군도 그렇고 공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만요, 임병장이 A급 병사였다가 B급 병사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질렀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맞질 않고요. 네. 예. 다만 과거에 그런 이제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들여다보는 게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은 대진초등학교 현장 실시각 상황입니다. 앞서 저희가 현장 정찬배 앵커가 현장 상황 전해드릴 때 일부 병력들이 철수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만약에 작전이 끝난 것이라면 이후에 후속해서 계속 철수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지금 이 현장 상황도 좀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현장 상황만 봤을 때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아마도 현장의 대치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여전히 삼엄하게 경계를 하면서 긴박한 분위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통화를 했었던 시각이 벌써 1시간 30분이 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군이 계속해서 설득 방송을 한다고 하는데요. 자, 설득 방송을 할 때는요, 군이 어떤 내용을 합니까? 어떤 매뉴얼이 정해져 있습니까? 예, 뭐 구체적인 제 매뉴얼 사안은 제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함부로 말씀 안 드리겠고, 예. 다만 지금 상황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이 인원이 자신이 이렇게 투항을 했을 때 어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선택을 가능할지 이런 것이 솔직히 없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렇게 보면은 뭐 지금 뭐 상관 살해죄부터 시작해가지고 해서 뭐 초병 살해죄까지 해당하는 어떤 이런 구체적인 사안들이 있을 텐데 결국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뭐라 그럴까 너를 사살하지 않을 테니까 나와라라는 어떤 그런 수준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게다가 지금 군에서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상당히 이미 지금 이 군생활이나 이런 것에 굉장히 적대적이기 때문에 이 얘기가 그만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예.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부모님들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좀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아마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협상 전문가들이 좀 나서서 이 어떤 이 병사가 과연 어떤 심리 상태인지 최종적으로 뭘 의도하는지 네.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인지 좀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합니다. 네. 앞서 저희가 10시 초반에 정찬배 기자 연결했을 때는 군 병력이 일부 철수하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했는데 지금 현장 하면 대진초등학교 앞에 봤을 때는 그런 철수의 추가적인 철수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앞서 이제 양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네. 저는 작전의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철수하겠다 안 하겠다 뭐 이렇게 판단하는 건 쉽진 않고요. 네. 그리고 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은 없었습니다. 수시로 이동해 가면서 이제 작전 지역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차량이 움직인다고 그래서 철수했다라고 판단하는 건 지금으로서는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또 총격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죠. 그때 상황은 이제 현장에 있던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들린 얘기인데요. 예. 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이게 임병장과의 교전이 있었다든가 뭐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특이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상황이 진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총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임병장하고의 아버지가 이제 통화를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군 수색팀이 임병장의 신병을 지근거리에서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과거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던 임병장이 투항하고 체포될 확률은 생포될 확률은 어제보다는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군이 제압은 가능하지만 끝까지 투항하도록 계속해서 권유 네. 설득을 하고 있다라는 입장인데요. 자, 잠시 뒤면 국방부 공식 브리핑이 있습니다. 시작하면 곧바로 연결하겠고요. 만약에 불가피하게 최악의 경우에 제압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작전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됩니까? 일단은 이제 이런 식의 작전을 할 때는 네. 아무래도 이 아군의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아마 이제 좀 원거리에서 저격으로 이렇게 잡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일 텐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목숨을 노리고 이런다기보다는 네. 팔이나 다리 등 이런 쪽을 최대한 노려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생포할 수 있게 하는 어떤 이제 그런 방법을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특히 특공부대 같은 경우는 인원들이 이제 전부 다 특등 사수들이기도 하고 네. 최근에는 이제 저격수들도 배치가 되고 있어서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어떤 선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